안녕하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문선명 총재님 자서전입니다. 오늘은 289쪽에서 295쪽까지 분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본래 북한에 가려고 한 이유는 고향에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 조국의 장례를 놓고 단판을 지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엿새가 지나도록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해준다는 아무런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둘러본 뒤 헬기를 타고 순안공항으로 돌아오자 예고도 없이 김대련 부총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내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문 총재님을 영접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흥남에 있는 마전 수석 공관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특별기를 타시고 흥남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주석 공관이 여러 곳 있다고 하던데 하필이면 흥남일까? 가는 길에 내가 있던 흥남 질서비료 공장이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을 보니 예전에 감옥살이 하던 기억이 떠올라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곳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묵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진 주석 공관에 들어서자 김일성 주석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김 주석은 공산당의 우두머리지만 두 사람의 만남의 이념이나 신념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헤어진 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가 통하는 민족의 힘입니다. 나는 다짜고짜 김일성 주석에게 말했습니다. 김 주석의 따뜻한 배려로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에는 생사조차 모른 채 나이 들어 죽어가는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김 주석께서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상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우리 고향을 둘러본 이야기를 덧붙이며 동족에게 호소했습니다. 고향말이 술술 통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러자 김 주석도 동감입니다. 내년부터는 북남의 헤어진 동포들이 서로 만나는 운동을 시작하십시다. 라고 봄는 녹듯 대답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로 말문을 연 나는 곧바로 핵무기에 관한 의견을 꺼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철 협정에 조인할 것을 정중하게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주석은 문 총재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핵폭탄을 만들겠습니까? 동족을 죽이려고요?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핵이 평화적인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는데 나도 동의합니다. 문 총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으니 잘 될 겁니다 하고 선선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북한의 핵사철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이었는데 흔쾌한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말이 잘 통한 우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문 총재는 언 감자국수를 아십니까? 내가 백두산에 빨치산 활동을 하던 시절에 참 많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드셔보시죠. 알고 말고요. 우리 고향에서도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하며 내가 반갑게 말을 받았습니다. 허허, 문청재 고향에서는 별미로 만들어 드셨겠죠? 나는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백두산 꼭대기까지 뒤지고 다니니 밥 한 술 점잖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백두산 꼭대기에 감자 빼고 먹을 것이 뭐 있습니까? 감자를 끓여 먹으려다가 일본 경찰이 쫓아오면 감자를 땅속에 묻어놓고 달아났죠. 한참 지나 그곳에 돌아와 보면 어찌나 추운지 감자가 땅속에서도 꽁꽁 얼어버렸어요. 할 수 없어 언 감자를 꺼내서 녹인 다음에 가루를 내어 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성님께서는 언 감자 국수 전문가십니다. 그렇죠. 이걸 콩국에 말아서 먹어도 맛있지만 깻국에 말아도 아주 맛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감자에 끈기가 있어 배도 부르지요. 아, 그리고 문청재 언 감자국수는 이렇게 함경도시으로 갓김치를 얹어 드시는 게 별미에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김주석이 권하는 대로 언 감자국수에 갓김치를 얹어 먹었습니다. 고소한 국수와 함께 매콤한 김치가 어우러져 속이 후련했습니다. 세상에 산의 진미도 많고 많지만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고향에서 먹던 감자 송편이나 옥수수, 고구마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주성님과 나는 입맛까지 서로 잘 통하는군요. 역시 고향 사람끼리 만나니 좋습니다. 고향을 둘러보시니 어떻습니까? 감회가 무량하지요. 제가 살던 집이 남아있어서 잠시 옛 생각을 하며 안방에 앉아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실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런, 그러니 우리가 얼른 통일이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제가 듣기로 문청재는 상당한 개고지형이었다 하던데 고향에 가셔서 좀 뛰어노셨습니까? 김주석의 말에 식탁에 앉았던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나무도 타고 고기도 잡으러 가야 하는데 김주석께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서둘러 왔으니 다음에 다시 불러주셔야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러고 말고요. 그런데 문청재는 사냥을 하십니까? 나는 사냥을 아주 좋아합니다. 백두산에서 곰 사냥을 해보면 분명히 반할 겁니다. 곰이 덩치가 커서 미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꾀쟁이에요. 한 번은 곰하고 딱 1대1로 맞닥뜨렸는데 말이죠. 곰이 글쎄 나를 보고는 꿈쩍도 않는 겁니다. 곰을 피해 달아나면 어찌 되는 줄 아시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곰을 노려보면서 버텼죠. 1시간, 2시간이 자꾸 가는데 곰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죠. 백두산의 추위가 오죽 유명합니까? 곰에게 먹혀 죽기 전에 얼어 죽을 지경이었죠. 아니, 그래서 어찌 되셨습니까? 하하, 문청재 앞에 앉아있는 내가 곰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게 대답입니다, 그려. 내가 큰 소리로 웃자 김주석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문청재, 다음에 오시거든 백두산에 사냥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나도 얼른 맞받아 쳤습니다. 주석께서는 낚시도 좋아하시죠? 알래스카 코디악 섬에 할리벳이라는 곰만큼 큰 넙치가 삽니다. 그래, 우리 그거 한번 낚으러 가십시다. 곰처럼 큰 넙치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야지요. 사냥이며 낚시며 우리는 취미가 서로 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서로 지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금강산을 가보니 정말 명산이더군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관광단지로 크게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금강산은 통일 조국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잘못 개발해서 명산을 벌릴 수 있으니까요. 문총재처럼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분이 맡아서 개발을 해주신다면 믿을 수 있지요. 김주석은 즉석에서 금강산 개발 요청까지 했습니다. 주석께서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니 형님뻘 되시는군요. 하자 김주석은 문총재, 우리 이제부터 형님 동생하며 잘 해보십시다 하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주석과 나는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나가 기념사진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나를 보내고 난 뒤 김주석은 문총재라는 사람 참 훌륭하다. 일생 동안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배포도 크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친밀함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었다. 나중에 다시 만나보고 싶다. 내가 죽은 후에 남북 사이에 의논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문총재를 찾아라 하고 김정일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했다니 서로 어지간히 잘 통한 모양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자마자 연현묵 총리를 수반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서울에 왔습니다. 연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30일 북한은 IAEA의 핵사철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나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평양에 들어가 그만한 성과를 냈으니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분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